오늘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 이제 건물주 방에서 오늘 이제 좀 전에 누가 이제 하는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번 영상 찍어보자 하고선 지금 바로 카메라 킨 건데, 그 채팅방에 있는 어떤 분이 일본이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이제 앞으로 소금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좌측 성향을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측 성향에 계신 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통상적으로 해요. 저도 일단 그 처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라들은 이 발전소가 다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바닷물로 그 열기를 식히고, 그리고 그 오염수를 바다로 이제 배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있는 나라들은 다 오염수 배출을 해요. 근데 이제 배출을 할 때 이제 그런 오염 수치를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배출을 하죠. 그리고 그 수치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염 수치를 줄이는 처리를 이제 하죠. 그리고선 그 오염 수치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방류하는 그 오염 수치보다 오히려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오염 수치가 더 낮더라고요. 그 수치를 제가 뭐 정확히 기억하진 않아요. 이제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이거는 뭐 그냥 좌측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선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저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좌측 성향을 가졌었거든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부터 정치 성향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좌측 성향보다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좌측 성향보다 우측 성향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건물주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수성가해서 자기 건물을 이제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부모한테 이제 물려받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본인 건물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의 그런 경제력으로 이렇게 뭐 본인 건물도 아니면 공동 건물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대부분 이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하지도 않고 남 이야기만 듣고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뭔가의 일이 있으면은 꼭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역시 이제 다는 아니지만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내 자산에 이제 피해를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몸의 습관이 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를 하고 이래도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 받죠. 뭐 그런 심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심각하면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든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산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이건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우측 성향이 이제 많고,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해서 자영업이든 뭐든 해서 이제 자기 건물을 가질 정도의 이제 자산을 이렇게 이룬 사람들은
그런 우측 성향 분들 비율이 더 많고 이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 건물주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좀 우측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인 줄 알았어요. 저는 100%인 줄 알았어요. 사실 오늘까지만 해도. 근데 한 분이 딱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제 소금을 앞으로 못 먹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좌측 그런 진보 성향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보수 성향이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나쁘다 좋다의 그런 판단 내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좌측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 우측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이제 장점과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뭐든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좀 그런 보수 성향, 우측 성향이 좀 더 유리하고 근데 이제 경제적인 거 외에 그런 뭐 복지라든지 그런 뭐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그 좌측 진보 성향이 좀 더 낫고 이런 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좀 믹스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좀 우측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런 극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진보 성향인 사람보다 그런 극우적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진보가 좋다, 보수가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좀 어느 쪽이든 극단적으로 치우지 만약에 내 애들, 우리 애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저희 애는 아직 뭐 정치 성향이 이렇게 당연히 정치적인 것도 이제 모르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은 막내 이제 둘째는 좀 이렇게 진보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 애는 좀 보수 성향을 가진 이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좀 그래요. 좀 이렇게 큰 애는 좀 이렇게 약간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애는 논리보다는 좀 감성적인 그런 사고를 좀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게 진보 측 사람들이 논리보다는 감성 쪽 그리고 보수 쪽 사람들이 이런 그런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논리적인 쪽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감성적인 부분은 저는 좀 약하고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고 그렇다고 제가 감성적인 게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저는 굉장히 잘 울고 특히 좀 슬픈 영화나 심지어 만화책에서도 슬픈 장면 나오면 저는 막 엄청 울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표현을 좀 안 해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진보였으면 좋겠다 보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없고 그거야 뭐 지들이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커가면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다만 제가 꼭 바라는 거는 그런 정확하지 않은 거에 막 선동돼 가지고 휩쓸려 가지는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뉴스든 뭐든 아니 누군가 얘기를 하든 그러면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거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저도 일단은 이제 저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소식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아 이거 선동이네 하고 이제 알았죠. 대부분 제가 예전에 이제 직원들 대부분이 이제 진보 성향이에요. 어, 그러면서 그런 이제 뭐 그 대통령 그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막 칭송하고 그런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런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극도로 막 증오하고 뭐 이러거든요.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뭐 그거를 뭐 좋아하고 나빠하고 그런 건 이제 각자 자기만의 이제 생각이 그 취향이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 혹시 사실 확인을 해봤냐?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실 확인을 해본 직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사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게 옳다 뭐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고 판단은 이제 각자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저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벌써 이제 2달이 됐는데 2달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베트남에서 제가 경제사절단에 205명이 아니라 205개 업체예요. 기업 205명 205 기업이죠. 205개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에 저희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3명이 이제 갔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제 1명만 온 회사도 있고 뭐 2명 온 회사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3명이 간 회사는 좀 3명은 좀 많이 가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같이 베트남에 가서 대통령이랑 같이 행사를 이제 했죠. 그때 이제 대통령 저희는 이제 베트남 쪽 이제 행사를 같이 해서 베트남에 갔지만 대통령은 그 프랑스였나? 제가 아마 프랑스 갔다가 베트남 가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르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마중을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가장 큰 회사인 것처럼 가장 큰 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현대 자동차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죠. 인 것처럼 프랑스에는 이제 르노 차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니까 르노 차로 이제 의전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먼저 이제 그 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랑 동시에 간 게 아니라 이제 한 비행기에 뭐 같이 탈 수는 없죠.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타니까. 그래서 그 행사 그 경제 사절단 그 멤버들은 이제 따로 먼저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베트남에서 이제 뉴스를 제가 어떻게 잠시 짬이 났을 때 뉴스를 보는데 뭐 그런 의전 뭐 치욕이란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의전 차량 지원 나온 게 SM3라 그랬나? 뭐 QM3라 그랬나? 하여튼 3 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굴욕이라고 막 그런 뉴스가 막 그냥 도배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보고선 저는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나라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대통령이 오는데 뭐 아반떼 차량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의전을 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아마 이제 지금은 지구공이 그 현대차 중에서 이제 한국 차 중에서 제일 이제 고급차가 지구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든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든 상관없이 그 일국의 이제 그런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제 오면은 당연히 제일 좋은 차로 의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뭐 프랑스가 우리를 무시하든 아니면 우리랑 뭐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든 우리랑 이제 악감정이 있어도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막 사진도 올라왔는데 이제 사진이 좀 확실하지가 않게 이상하게 좀 잘라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 사진을 실제로 그런 3급 차량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차가 이제 자세히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야지.
왜 이렇게 사진을 이상하게 각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차에 그럼 윗부분만 이렇게 보이고 그 마크 그런 있잖아요. 그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온갖 뉴스에 다 그런 사진이야.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상하잖아. 그래서 또 이제 자세하게 막 찾아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진도 찾고 그렇게 자료를 이제 찾게 됐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특정 목적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한테 이제 선동이라고 그러지 이용을 당하는 게 그게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보수, 좌파, 뭐 진보, 뭐 우파,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뭘 해도 괜찮아. 어떤 걸 지지해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이제 선동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동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과거에 그런 광우병 소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막 잠도 잘 못 자고 진짜로 저는 이제 병 걸려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저는 그때 이제 뭐 한겨레 신문에 뭐 매달 후원도 하고 그런 극좌는 아니었지만 그런 게 이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거를 뭐 자세히 알아보거나 한쪽을 막 이렇게 편들지는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내 그런 정성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사실과 그런 좋은 것들을 알리는 그런 한겨레 신문이 살아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이제 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후원을 했었거든요. 20대 때 20대 초반에 그러면서 그런 한겨레가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널리 알리면은 사실을 알리고 그러면은 누군가 나 같은 그런 소극적인 사람 말고 좀 적극적인 사람이 이 세상이 이제 좋아지기 위해서 힘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이제 정말 힘든 시절도 겪고 막 제가 했었거든요. 20대 후반 이때 그러면서 이제 뭐 후원하고 이런 것도 이제 중단했지만 살짝 그런 좌측 성향이 남아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우측 쪽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완전 우측도 아니고 좌측 생각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선동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선동에 속아가지고 그냥 진보를 지지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그냥 꼭두각시죠. 바보 같은 짓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좀 판단을 하고 사실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확인. 그 사실을 기반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이제 그런 자기 자유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리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 게 조화가 있어야지 세상이 그렇게 더 발전하고 유지되고 이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